요즘 원달러 환율을 보고 있으면 솔직히 무섭습니다. 달러를 사시는 분들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급등 급락 아니면 폭등 폭락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느새 1336.74원까지 올라갔어요. 1336.74원. 이게 지난 말입니다. 지난 10월 2일인가요? 마감할 때 1319.3원이에요. 1319.3원. 1319.3원이 1336.5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7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진짜 많이 올라간 거죠. 완전 폭등입니다. 폭등. 시장에 휴일이 한번 지나가는 사이에 환율은 폭등했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환율이 또 폭등을 할까? 1307원까지도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이만큼 폭등을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달러가 강해지고 있어요. 그것도 많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에 달러 인덱스는 100.24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게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 주는데 6개 통화라는 것은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 스웨덴의 크로네, 그리고 스위스의 프랑입니다. 이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 주는데 지금 이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봤을 때 10월 3일 기준으로 101.97입니다. 102가 다 돼가고 있어요. 102가. 102가 다 돼간다는 건 여러분 시장에서요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면 상대적으로 원화는 약세가 되겠죠.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게 결국은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환율이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달러가 이렇게 강세가 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 달러가 강세가 될까요? 미국 경제가 좋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9월을 보니까 54.9입니다. 지금 54.9면요. 2022년 9월에 56.7이었거든요. 2022년 9월입니다. 그러면 2년 만에 최고치라는 뜻인가요?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가. 서비스업이라는 게 미국은 소비중심 국가잖아요. 그런데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가 54.9라는 것은 미국의 소비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경제성장률 중에 미국은 소비가 70% 차지합니다. 70%. 나머지 수출하고 투자가 나머지를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소비국가입니다. 근데 소비국가인데 소비국가에서 미국 공급관리협회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신뢰하는 지표거든요. 이 지표가 54.9가 됐다는 것은 미국의 상황이 진짜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마찬가지 민간지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민간지표도. 지금 민간지표를 보면 사실 말입니다. S&P 글로벌에서 지금 발표하는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도 55.2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제조업은 낮아요. 제조업은 낮지만 서비스업이 워낙 좋으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은 계속 치솟는 거예요. 달러 강세가 된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더 심각한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동 전쟁의 여파가 있습니다. 중동이 지금 확전일로거든요. 게다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하마스도 거의 괴멸 상태에 가 있는 상태고요. 헤즈볼라도 지금 밀어붙여서 지도부까지 다 폭삭 저는 전멸시켰습니다. 그런 상태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게다가 후티 반군도 폭격기가 가서 폭격을 해버렸잖아요. 여기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만 다 막아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중동 전쟁이 점점 커지면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안전자산이니까. 달러 값은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안전자산이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취하고 있다. 경제도 좋고 중동 전쟁의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 달러 강세는 점점 커지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물론 말입니다. 제조업의 상황은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환율이 계속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더 올라가는 것 시장에서는 아주 깐깐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원달러 환율이 우리는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330달러는 지켜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아무래도 원화가 더 올라가서 수출에서는 여건이 좋아지겠죠. 아마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달러든 엔화든 살라치면요. 항상 분할 매수를 해서 조금씩 사는 게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은 드립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그래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달러는요. 위기 때 굉장히 중요해요. IMF 외환위기 때는 1962원까지도 올라갔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2009년 3월 2일에 1570원까지도 올라가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게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1285.7원까지요. 네, 위기에 대응을 한다 이러면 달러를 사는 게 맞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로 계속 사는 거죠. 그러나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하면 달러로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2020년, 2021년 실제로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까지 보면 1084.7달러가 된 적도 있거든요. 이럴 때 제가 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때 달러 사신 분들이 돈을 벌기는 많이 벌었죠. 그래서 기회가 옵니다. 너무 급하게 시장 서둘지 마시고 지금 환율이 이렇게 된다는 거 꼭 필요한 사람들은 사야 될 거예요. 그죠? 자녀들에게 달러를 보낸다든가 아니면 수출 결제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분들은 달러를 계속 분할 매수로 계속 사야겠지만 이게 여러분 위험을 회피할 사람들 이분들은 분할 매수하겠지만 엔테크나 환테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달러 사서 돈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 주춤주춤 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요 항상 저점에서 매수하는 걸 권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건 저점 매수입니다. 그것도 최저점 매수예요. 그게 돈을 버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기회는 잘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더디게 와요. 기회는요. 그러나 더디게 오는 기회를 저는 천천히 잡더라도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한꺼번에 내가 떼부자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요. 기회는 천천히 오니까 천천히 시장에 대응을 하면서 그때 제대로 대한 대응을 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더 큰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괜히 말입니다. 없는 기회를 억지로 잡아당기면 오히려 더 위험이 커지지는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환율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은 저는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시장은요 지금 불안감이 좀 크다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